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안 보여서 여러분 잠시 당황하셨죠? 제가 그 최순실 얘기를 하다가 이놈의 최순실이 독일에 있다기에 제가 왔습니다. 어디로? 독일로. 제가 여기 뒤에 보이세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그 최순실 딸내미가 그 승마 연습했다는 바로 거기에요. 그 이름이 어디냐면 제 독일어 돼가지고 네, 후프구트 승마장이라고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승마장을 제가 왔습니다. 아주 현장감이 넘치죠. 이게 바로 환수복지당의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현지에 와서 직접 최순실의 그 뒤를 쫓아간다. 이제 뒤를 쫓아가다 어느 순간 앞을 가로막겠죠. 아까도 이제 제가 논평도 한번 읽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 당장 구속시키고 박근혜 퇴진해라. 그 얘기를 이 최순실의 발자국이 묻어있는 바로 이곳에서 아주 당당하게 퇴진과 구속을 외칩니다. 자, 이렇게 이왕 왔으니 최순실의 흔적이 남아있는 바로 이곳에서 최순실의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 며칠간은 최순실 특집으로다가 국내에서 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이 최순실 건으로 해서 이제 매일매일 아주 그냥 막 그 파도가 몰아치듯이 최순실 건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것만 다 쫓아가기도 좀 벅차서 일단은 한번 브리핑을 좀 하려고 해요. 이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최순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최태민이 또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뭘 하자는 건지 뭘 하자는 거겠어요. 당연히 환수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당분간 이 최순실과 박근혜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이곳 독일 현지에서 필리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하다면 지금 바로 하트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최순실을 얘기를 해야겠죠. 자, 최순실이 도대체 뭐하는 여자인가? 최순실 얘기하는데 사실 주민등록상으로는 최서원이에요. 최서원이라고 개명이 돼 있고 근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씨 일가가 다 자기 이름으로 계속 사는 사람 법이 없어요. 뭐 최태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최순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름을 한 번씩은 다 바꿨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이유겠죠. 그런 의혹이 아주 강하게 들지만 뭐 알 수 없으니 어쨌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최순실은 그 최태민의 5번째 딸이에요. 그러면 최태민의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아마 그 국내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뭐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검색어에 1, 2를 다투면서 오르내리락하고 뭐 라스푸틴도 나오고 난리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순실은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5번째 딸입니다. 그리고 이 최태민이 박근혜가 당시 이제 유경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그 시절에 최태민이 아주 근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박근혜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최태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최태민의 5번째 딸입니다.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잠깐 얘기하기에는 뭐가 내용이 많긴 한데 이 뭐 막장도 이런 막장도 없어요. 일단 최태민은 그 7개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인이 6명이에요. 근데 그 6명의 부인들에서 나온 그 자식들 가운데 5번째 딸이 이제 이 최순실인 거죠. 그래서 최태민은 1912년도 황해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일제강점식인데 요때 이제 황해도경에서 순사를 했었고 이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상훈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막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읽는 요 내용은 그 중정에서 박정희가 대통령이던 그 시절에 중정에서 박근혜랑 어울리는 이 최태민에 대한 조사를 한 그 문서의 내용에 따른 건데요. 거기에서 따르면 이제 중정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뭐 강원도, 대전, 인천 뭐 이런 데서 이제 경찰로 복무를 하고 그 이후에 군으로 자리를 옮겨서 뭐 육군 해병대에서 비공식 문관으로 있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고 하니까. 그랬다가 군을 떠나면서 이름을 또 한 번 바꿉니다. 이번엔 봉수로. 그랬다가 뭐
전쟁이 중간에 있었죠. 전쟁 끝난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그 결혼하다가 다시 여자 문제가 생겨서 전로 도피해요. 부산에 있는 금화사라는 전로 도피를 해서 거기에서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됐다가 이름도 바꾸고 그랬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예전 부인, 그러니까 중간에 결혼했었는데 김씨라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랑 문제가 생기니까 승려가 됐다가 다시 이제 또 문제가 잠잠해지니까 부산에 있는 금화사라는 절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여자 전 부인이랑 또 결혼을 다시 재결합을 하고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뭐 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개운중학교라는. 그런데 갔다가 2년 만에 교장을 때려치우고 또 다른 회사에 뭐 회장으로 갔다가 뭐 온갖 곳을 막 가요. 그렇게 막 가다가 70년대 들어서 이 문제의 그 사이비 교주 행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불교, 기독교, 천도교를 종합했다 얘기를 하면서 무슨 교리도 딱히 없어요. 이름은 영생교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온갖 종교들을 다 짬뽕한 이런 이상한 종교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만든 영생교라는 그 종교의 교주가 되는 거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이름을 박민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자기를 그 유명한 태자마마가 이때 나옵니다. 아 정말 소름 돋는 자기 입으로 태자마마라는 이름을 지을 생각을 하다니 정말 소름 돋네요. 네, 그거 말고 뭐 칙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호칭을 만들어서 자처했다. 남이 불러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태자마마라는 이런 소름 돋는 호칭을 지어서 불렀다. 그리고 요 무렵이 이제 유경수가 죽었을 그 무렵인데 그 무렵에 이제 박근혜한테 편지를 보내죠. 그 유명한 편지 내용 여러분도 아시죠? 그 내용이 그거라면서요. 뭐 너의 어머니가 일찍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네가 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함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막 이런 걸로 시작해서 뭐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면은 뭐 볼 수가 있다느니 뭐 이런 편지를 썼다면서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내가 했을 리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왠지 요새 사용하는 용어 막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바라면 뭐 온우주가 도와준다느니 무슨 뭐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런 헛소리들을 해내는데 그런 걸 보면은 왠지 그런 얘기에 속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렵에 이제 박근혜랑 최태민이 만납니다. 이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무슨 새마음 갖기 운동인지 뭔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구국선교단을 발족을 해서 총재에 취임을 하고 뭐 그 새마음 갖기 운동 뭐 거기에 그 총재가 돼가지고 그 총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거기에서 학생 무슨 총학생 그 전담하는 그게 최순실이었다던가 아무튼 그렇다고 하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새마음봉사당 어쩌고 이거를 하는데 이 박근혜가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명예총재를 개입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뭐 미니 청와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박근혜를 중심으로 최태민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요 새마음 갖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이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것들도 그 수법 자체가 최태민이 이 당시 새마음 갖기 운동을 이 재단을 봉사단 운영을 하면서 했던 수법과 아주 동일하다고 하죠. 아까 그 부전여전인 셈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주변에 각종 이권 개입, 횡령, 사기, 뭐 기타 등등 온갖 비리, 권력형 비리들이 난무했고 뿐만 아니라 여성 스캔들도 들끓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한 지역의 이 한국의 뭐 라스푸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라스푸틴이 여러분 그 검색어에 올라간 거죠. 뭐 별로 막 아름다운 건 아닌데 아무튼 이 정도로 온갖 그 추문들이 들끓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최태민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박근혜가 옆에서 뒤를 봐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봐줬는지 뭐 같이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니까 난리가 났겠죠.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람이 지금 온갖 그 뭐 추문들과 비리와 이런 전행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과 거의 일심동체급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났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비판이 들어오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이러니까 그때 박근혜가 또 굉장히 단호하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격에 대한 모독이다. 네. 그렇다면 이 말인즉슨 굉장히 셀프 모독을, 인격 모독을 시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도 2016년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도 여전히 최순실에게 농락당하고 계시잖아. 아니 뭐 연설문도 이제 못 써가지고 웬 민간인 아줌마한테, 이거 딱 그거잖아요. 웬 그 굉장히 공적인 문서예요. 굉장히 공적인 문서인데 이 공적인 문서를 지나가시는 어떤 그 여기 이게 있는데 이 승마하고 있는 연습하는 웬 학생한테 이 연설문 좀 고쳐주시겠어요? 근데 그 박근혜의 주변에서 최태민을 떼어놓으려고 했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 그대로 이제 딸내미의 뒷조사를 한 거니까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최태민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5번째 딸이 이제 그 최순실인데, 이 최순실이 그러면 도대체 뭐 딸내미도 많고 뭐 자식들이 많은데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사이비 교주, 이 영생교라는 이 사이비 는 뭐 촬영 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가 그 호프구트 승마장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 뭐 주변에 뭐 구글 지도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이런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아, 구글 지도 하니까 생각났어요. 제가 아까 여기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논평 있고 막 이게 플리 라이브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최순실이 그 10천억 원대라고 하는 그 돈들을 어떻게 모았는가, 어떤 경위로 돈을 모았고 재산들을 모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흥미돋게 봐야 할 필요성들이 있는 포인트죠. 그리고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특혜들이 있고 그 외에 그 설립하는 배경, 그래서 결국은 이 K스포츠 미래재단을 왜 만든 거냐, 본질이 뭐냐, 뭐 이미 다 나왔죠.